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을 때 어떻게 질문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자 1이야? 2야? 3이야? 4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되게 많은 숫자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에서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50 이상이야? 이하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0 이하야? 네. 그러면 50 이하에서 다시 반절 25 이하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25 이상이야. 그럼 25에서 50 사이에 있는 뭐 30 몇,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반질반질을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혀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지금 그림상으로서는 0부터 어떻게 된 거죠? 7까지 수 중에 아무거나 정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한 번 물어보고요.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0이야? 1이야? 2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약간 좀 간추려서 수정을 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예측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그 자동 인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뭘 쳐보도록 할까요? 극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중 인식으로 태극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선형 탐색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탐색 게임인데요. 왜 이게 선형 탐색 게임이냐면 이 친구는 보세요. 한번 보시면 숫자의 배치가요.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작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어떤 그 전함을 알려면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첫 번째 맞출 수 있고 운이 나쁘면 26글자죠. 26번째 물어봐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명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가 만약에 H를 골랐어요. H를 골라서 제가 이 다른 친구한테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674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어떤 숫자를 골랐겠죠. 그 친구가 숫자를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M에 대한 걸 만약에 골랐어요. M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숫자를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건 상대편이고 제가 그러는 거죠. 자, G에 대한 숫자가 뭐야? 딱 이렇게 물어보면 이 G에 대한 숫자를 알려주겠죠. XXX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했던 숫자하고 같나요? 안 같나요? 제일 처음에 말했던 숫자는 네모로 할게요. 같나요? 안 같나요? 안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좀 물어보는 뭐 이런 과정이죠. 그럼 결론은 M을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M을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면 저는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선형 탐색이 있는데 어떨까요? 되게 복잡하겠죠. 아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이러한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으로 배치하지 않고요. 약간 좀 오름차순으로나 내림차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치를 하면 결론은 이거는 이진 탐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보다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4208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 4208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대편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자, 너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자, F 상대편이 저한테 물어봐요. F 뭐야? 딱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 거죠? 2169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말한 것은 4208이기 때문에 F 이전에 있는 이 숫자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고 이 위에 있는 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다시 이 친구가 N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제가 5283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말해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4208이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F하고 N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벳이 있구나 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선형 탐색 게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형 탐색 게임은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걸릴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이 친구는 약간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운이 아니라 물론 제일 처음에 딱 맞추는 건 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선정에 따라서 약간 좀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진 탐색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싱 탐색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르죠. 자, 보시면 뭐냐면
0번에는요, A, B가 있고요. 1번에는 C, D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배치할 때 아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각각의 숫자 9047을 다 한번 더해보세요. 9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7 한 번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어떻게 되죠? 20이죠. 아, 1의 자릿수가 얼마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해보시면 3080이니까 3에다 8 더하니까 11이죠? 1의 자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것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상대편, 지금 이게 상대편은 이런 배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배는 0의 4대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상대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 H 같은 경우로 있으면 상대편의 그림에는 H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H를 맞춰가게 하는 것들인데 이 핵심 게임은 사실은 H에 이렇게 4개만 있기 때문에 몇 번 안 물어봐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쵸? 제가 805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8051이야. 자,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6에다 8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죠? 14가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4번 다이에 있는 HIJK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대신 이 HIJK는 순차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오름차순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가 되게 많이 길어지면 아까 선형 탐색 게임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게임들이 지금 여기는 팀별 교수가 제시했던 어떤 그런 게임, 어떤 그 활동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탐색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러면 선형 탐색 게임하고 이진 탐색 게임하고 그 해싱 탐색 게임 중에 어떤 것들을 선호할까? 아무래도 이진하고 해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해싱 탐색 게임이 훨씬 더 빨리 설정하고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렬인데요. 정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부분들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저는 예전에 그 프린터라던가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요. 이게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막 누가 섞어놔가지고 1, 2, 3, 4로 배열되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아이들 학생의 그 점수를 이렇게 채점을 해서 점수를 놓았는데 이 점수 같은 경우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정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다른 게임이죠. 무게를 알 수 없는 8개의 상자를 줘요.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울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대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저울이 없으면 이 안에다 밖에서는 보이면 안 되고 이 안에다가 이제 숫자 같은 경우를 넣게 되는 거죠. 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제 이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선택 정렬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쭉 봐요. 쭉 봐서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에요. 자, 그럼 그 옆에 걸 봐요. 얘가 30이에요. 그럼 20이 가장 작죠? 그럼 이제 얘는 안 보고 이제 이 20만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고 해서 가장 작은 걸 앞에다 놓는 거예요. 다시 다 보고 가장 작은 걸 앞에다 놓고 다 봐서 다시 앞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 놔서 결론적으로는 10, 20, 30, 40 이렇게 작은 순서를 배치하는 이게 바로 선택 정렬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정렬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걸 한번 정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선택 정렬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퀵 정렬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게 무슨 정렬인 거를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무게 알 수 없는 8상자를 주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를 딱 설정을 해요. 딱 설정을 해서 딱 봤더니 50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을 봤더니 50보다 작은 것들은 왼쪽에다가 분류화를 시키고 그 다음 50보다 큰 건 오른쪽에다 분류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50은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이 중에서 하나를 체크했는데 그게 20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이었던 거죠. 그래서 20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건 왼쪽에다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몇 번의 그 과정을 선택을 해서 퀵으로 해서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렬 방법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재 같은 걸 보시면 삽입 정렬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버블 정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냥 일렬로 그냥 배치를 해서 앞뒤로 봐서 작은 건 앞으로 보내고요. 큰 거는 이제 뒤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버블식으로 이렇게 물방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택 정렬보다는 버블 정렬보다 퀵 정렬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물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퀵 정렬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보시는 거. 그래서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정렬 방법이 더 편할까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똑딱식의 이제 정렬 네트워크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서 있어요. 자,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서 있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순서대로 서 있게 되죠. 자, 한번 예를 보면 5, 1, 6, 3, 4,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칙은 이거예요. 자, 그물로 가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언제나 작은 숫자는 왼쪽으로 가면 돼요. 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여기에서 2하고 5가 만났어요. 작은 숫자는 왼쪽으로 가고 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배열되는, 그래서 이게 정렬 네트워크라고 하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게 정렬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오렌지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과일놀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렌지 게임이라고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의 경로 찾기 및 교착 상태죠. 그래서 결론은 약간 교통체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원활히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렵지는 않고요. 한번 보시면, A는 지금 F하고 C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A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냐면, A가 양손에 A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가장 마지막에 B를 양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C도 마찬가지고, D도.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한 손이 B고 하나가 없을 거예요. F가 2개고요. 그쵸? 그 다음에 E가 하나네요. 그쵸? 지금은 이제 D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F가 2죠, 2. 2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지만 이 2라는 친구는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게임 원칙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 옆에 이 손이 비어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어떤 손에 있든. 이 친구가 줄 수 있고 이 친구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줘 가면서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데, 결론은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이 F라는 친구가 혹시 F라는 친구가 F를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비었어요, 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흐름상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내가 준다, 뭐 이런적인 개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다 안 주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팀 안에서 전체로 다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키면 점점점 빨리빨리 이것들을 수행하는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체 원활한 어떤 네트워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컴퓨터 과학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가지, 그래서 이제 20가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몇 개 추려서 많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들을 한번 하나씩 해보시고, 나는 이거를 아이들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분명히 변형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권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권장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수업을 연구를 하시고 계획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